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제 새 병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 새 병원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개원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당뇨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당뇨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생길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서 당뇨가 확진이 된 경우 말고요. 그 전에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 쪽으로 내 몸이 점점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살도 계속 찌고 있는데 내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생기고 있을까요? 이런 증상을 미리 안다면 보다 정밀하게 당뇨 검사를 받을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로 가는 그 전 단계의 소리가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이어트를 잘해서 당뇨로 가고 있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살은 자꾸 찌고 당뇨로 가고 있는 내 몸의 증상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이 찌고 당뇨로 가고 있는 내 몸의 증상,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곤증입니다. 급성 피로, 식사 후에 아주 피로가 심하게 오는 경우를 말해요. 자, 소화로 인해서 혈액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식사를 하면요, 소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혈액이 소화를 위해서 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는요,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약간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식곤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요, 당뇨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요, 아주 극심한 식곤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식후 혈액의 이동과 더불어서 아래 말씀드릴 과도한 당분의 흡수로 인해서 고혈당, 이후에 또 뚝 떨어지는 저혈당의 반복 등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식사 후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이 정말 많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당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200, 300 이상 올라가면요, 급격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의 경우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아서 혈액 내에 당분이 세포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는요, 아주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지게 만들죠. 이때 뚝 떨어질 때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식후의 식곤증이 아니라 극심한 식곤증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다, 식곤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식곤증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혹시 살이 계속 찌면서 당뇨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살이 찌고 당뇨로 가는 증상 두 번째는요, 피로와 무기력감이에요. 만성 피로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막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혈당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혈당이 높을 때 몸이 충분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래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요, 몸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변을 보게 돼서 탈수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 탈수는 또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혈당이 또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요,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게 돼요. 인슐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성적인 우리의 피로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와 무기력감이 상당히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도 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초기 단계에서는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요, 몸이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몸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에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할 적에 내가 살이 찌면서 당뇨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가고 있는 증상은요, 쉽게 배가 고프고 과식 폭식을 하는 증상이에요. 혈당이 높을 때도 세포에는 에너지를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요, 과도한 배고픔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세포는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예요.
포도당을 얻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혈액 내에는 높은 수준의 포도당이 남아있지만 세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요,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게 돼서 이 또한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셔야 이렇게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갈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찌면서 당뇨로 갈 수 있는 증상 네 번째는요, 배가 고프면 참기 힘들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지만 세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해요. 혈중에는 포도당이 둥둥 떠다니는데 세포는 기아에 시달리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요구하게 돼요.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렙틴과 그렐린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지면 참지 못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잠깐 또 혈당이 올라가니까 안도감을 느끼다가 또다시 혈당 스파이크에 인해서 떨어지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요,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다,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진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찌고 당뇨로 가는 증상은요, 식사 후에 단 것이 당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에 막 당겨요. 막 초콜릿도 먹고 싶고 입이 막 심심하다고 이런 느낌이 들죠.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요,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단맛 나는 음식,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저혈당 상태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세포는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적인 단맛 나는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맛 나는 음식은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요, 혈당 관리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는 단맛 나는 음식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단맛 나는 음식을 식후에 찾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가고 있는 증상은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쥐젖, 그리고 피부에 착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면서 이로 인해서 세포 성장과 피부의 증식이 촉진되어서 쥐젖, 여기 얼굴, 얼굴 목 같은 데 생기죠. 스킨태그라고 해요. 이런 쥐젖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요, 피부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고요, 이는 염증과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있어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어요. 피부가 두꺼워지고요,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지 않게 되면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가 피부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발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쥐젖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거뭇거뭇해지는 분들, 내가 혹시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살찌고 당뇨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증상은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이에요. 혈당이 높을 때는요, 혈액이 점성이 높아져요. 끈적끈적해진다는 소리예요.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 부위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이것은요,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해서 치유 속도가 느려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은요, 종종 말초혈관 질환을 겪죠. 이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상태로 상처 부위로 혈류가 감소해서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당뇨는 아닌데 상처가 자꾸 아물지가 않지? 왜 이렇게 상처가 오래가지? 이런 경우는요, 꼭 한번 살이 찌고 당뇨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갈 수 있는 증상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직은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당뇨에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전 단계라고 계속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증상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혹시 당뇨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살이 찌면서 당뇨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당뇨가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를 미리 당뇨 전 단계 수준에서 미리 파악한다면요, 당뇨로 가는 거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당뇨로 가는 것, 비만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과 이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